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산 넘어 산이요. 산 넘어 산. 아이고. 일생패걸, 일생패걸 나왔습니다. 참 제목도 잘 지셨죠. 강하람 스님이 내 패걸이라는 거 뭐예요? 내 인생은 쫑났다, 폭삭 망했다, 패배다, 망했다 이런 얘기죠. 궐, 궐이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보궐 선거할 때 궐. 어쨌든 다음으로 이 오류에 대한 다른 세 번째 확실한 근거는 경허선사 생년 1857년설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방아람 스님이 또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왜 방아람 스님은 1853년생이라고 하셨을까? 결정적인 실수를 방아람 스님 스스로가 하고 있어요. 하남의 또 다른 커다란 오류를 살펴보면 1899년 하남은 24세에 만나는군요. 28세가 아니고 24세에 청암사 수도원에서 경허의 법문을 듣고 개심, 아까 말했죠? 개심하게, 또 본인이 개심했다가 한 게 아니라 경허선사가 그 다음날 대중에게 하남의 경지가 개심을 넘어섰도다. 몇 시죠? 10시 30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중에게. 그 후에도 경허를 해인사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왜? 같이 모시고 가게 되니까. 이 내용들을 그래서 1899년 겨울에 가셨다가 1903년 헤어질 때까지 방아람 스님이 같이 경허선사랑 해인사에서 머물게 되죠. 이 내용들을 하남은 최근에 발표된 그의 자서전인 일생패걸에서 경허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이별의 시간까지 아주 함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사실에 가깝게 거의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놀라웠다고 얘기했죠. (1903년) 겨울에 경허가 하남에게 준 이별시의 서두에서 보면 스스로 절룩거리며 보낸 44년의 세월의 의미를 경허 생년을 1846년으로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은 민영규가 주장하는 경허가 14세의 만화 화성을 찾아 동학사로 온 이후에 44년의 세월말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허가 비록 후세에 청가사에서 출가했지만 14세까지는 문맹이다 이런 말이에요. 문맹. 일만 했다. 그래서 빼? 그래서 6년을 뺀다고요? 말이 안 되죠. 비로소 출가 수행자로서의 본격적으로 불도를 닦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허의 문맹 시절인 청계사 6년 시절은 고스란히 빼고 14세 이후에 44년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아까 말했죠. 잘못된 주장이다. 민영규는 다른이 아니고 틀린 주장이에요. 다른 주장과 틀린 주장은 다르죠. 여기는 여지없이 틀린 주장이에요. 민영규. 그래서 1846년을 경허의 생년으로 보고 1903년은 경허가 58세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학사 출가 이전 14년을 빼면 44광년의 세월이라는 것을 정확히 풀린다라고 그 나름의 해석을 하고 있죠. 하지만 탈락. 이는 이미 돈자가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경허가 청계사 시절 3위 시절을 일부러 제했으려고 만무하고 재산 강조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계산이 잘못된 것일 뿐이다. 우리의 계산은 아니고 민영규의 계산이죠. 물론 이 부분 역시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심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일생패걸의 저자인 하남도 역시 큰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경허가 말한 44광령은 그 해가 1903년이 아닌 또 말하죠. 1903년이 아닌 1900년이라고요. 그 경허의 하남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청암사 수도암에서 1999년 겨울이 아닌 그 다음에 1900년을 그 해가 꼴딱 지나서 1899년에 만나서 1899년 겨울에 만나서 1900년에 어디로서 1900년을 맞이하죠? 해인사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완전한 1900년이죠.
그래서 1900년, 1899년 겨울이 아닌 그 다음에 1900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3년의 오류가 생기는 것도 이미 방한함 스님이 오류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 하남이 범한 심각한 오류는 앞에서 민영규와 김지견이 주장하고 있는 경어 출가 14세 이전을 고스란히 그것은 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14세 이전을 빼지를 않고 그 대신 어떤 오류를 저질러요? 1857년이라는 오류를 저질러요. 어린 시절을 또 고스란히 이번에는 14년을 뺀 것이 아니고 아예 경어 출가 이전 어린 시절까지 싹 빼버렸어요. 8년을 날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방한함 스님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청계사 시절 6년에 44 광년을 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린 시절에 출가하기 이전에 어린 시절을 8년을 고스란히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출가 날짜를 출생 날짜를 1849년에서 그 어린 시절을 집어넣으니까 1857년이 된 거죠. 그래서 1900년에서 44년을 빼고 다시 이를 합산하면 하남의 계산대로 경어선사의 이 생년월일이 1857년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44년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방한함 스님의 오류는 뭐예요? 어린 시절 8세를 빼버렸다니까요. 어린 시절 8세를 빼버려서 출가한 나이를 갖다가 생년으로 해버렸고, 이 민영규는 청계사에서 생활하신 그 출가 시절, 그 동진 출가한 6년을 또 빼버려갖고 이런 오류가 생긴 거죠. 난리도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그 방한함 스님이 쓴 일생패걸에 그대로 써 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857년 이에는 경어의 나이 9세, 만으로 8세, 경어가 청가사로 출가한 해이다. 이 계산에서의 치명적인 오류는 경어가 언급한 44광년은 경어의 순수한 출가 이후만의 나이이기 때문에 하남이 주장한 1857년은 44광년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방한함 스님은 그냥 57년생으로 해버린 거예요. 왜냐? 1900년에서 이 44를 빼버리면은 1856년이 나오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면은 1857년이죠. 그래서 서로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계산을 달리했기 때문에 1900년에 이 일생 그 패걸에 나오는 그 전별시를 써줬는데 그거를 방한함 스님은 44광년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는 또 44 때문에 날리고 아까는 55 때문에 날리죠. 44라고 하니까 그냥 그 어린 시절까지 다 빼버리고 그 1900에서 그 44를 빼버리면은 1857이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그거를 바로 그냥 그 생년으로 해버리는 덕분에 이러한 엄청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9세 출가 이전인 경어 어린 시절 8년을 하남식으로 계산하면은 1857년에서 다시 한번 빼주면 정확히 1849년생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1857에서 다시 8을 빼줘야죠. 8세 출가니까. 아니 8세의 어린 나이니까. 빼면은 49년생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어떤 오류가 생겼는지는 아시겠죠? 머리가 헷갈리죠? 방한함 스님은 어린 시절 8년을 빼버렸고 또 민영규는 청계사 출가 시절 6년을 빼버려갖고 이러한 계산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또 김지견이죠. 일생패거를 살펴보면 하남 또한 경어와 하남의 첫 장면이요. 그들은 서로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헤어지지 못하고 곧바로 다음날 경어는 망공과 해인사로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어와 하남은 이듬해 1900년 봄까지 해인사에서 동안거를 함께 하고 또 1903년까지 같이 있어요. 또다시 경어가 하남에게 써준 전별시의 44광년은 1900년에 써준 거라고 몇 번을 말해요. 1900년에 써졌고 1903년에는 떠나기 직전에 이별시를 간단히 써줘요. 한 장짜리로.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보자. 경어가 하남에게 건네준 전별송을 보면 이것이 이제 일생패걸에 이제 써 있는 거예요. 전별송이에요. 이게 전별송이에요. 나는 천성이 인간 세상에 섞여 살기를 좋아하고 이거 그랬죠? 예미도선이랬죠. 예미선. 그죠? 예미선이라고 말했죠.
겸하여 꼬리를 진흙 가운데 끌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예미도선이에요. 다만 스스로 절룩거리며 44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절룩거렸다. 이게 뭘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전봉준을 돕다가 쩔룩쩔룩거려서 반똥이 됐어. 왜 쩔룩거렸어요? 진간객이죠. 진간객. 속세와 술세를 반씩 걸치고 다녔기 때문에 쩔룩거렸다고 하셨어요. 누가? 경화선사.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했다는 얘기를 그냥 자책을 너무 많이 해요. 자책을. 다 이게 내가 다 만들어 놓은 어변이다. 다만 스스로 절룩거리며, 사람들이 절룩거리면서 왜 절룩거렸나를 몰라요. 나도 몰랐으니까. 왜 절룩거렸다고 스님이 하셨을까라는 게, 절룩거리며 44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우연히 해인사에서 원계사 나오죠. 계사요, 계사. 선사가 아니고 계사의 하남을 만나게 되었다. 중략, 슬프다. 은밀스런 원계사여, 하남 아니면 내가 누구와 지음이 돼야. 그래서 하남을 지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시 한 수 지어서 뒷날에 서로 잊지 말자는 부탁을 하노라. 그래서 이별하기 전에 지어주는데, 이때 만약에 방한암 스님이 간다 그랬으면은 1900년에 떠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떠나시고 버티시다가 1903년에 결국은 떠나시게 되죠. 이때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대중들은. 속상하죠. 자, 44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우연히 해인사에서 원계사 하남을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은 그 청암사 수도암에서의 1899년 가을의 만남과 그 다음에 해인 1900년으로 이어지는 해인사의 서류 동행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니까 해인사에 와서 동안거를 마치고 써주신 거예요. 이게. 또한 함께 추운 겨울을 지냈어요. 추운 겨울 지냈어요. 거기서 서로 뭐 했대요? 세상 만난 듯이 그냥 아주 살판치면서 지냈다라고 이 방한암이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의 내용은 바로 1900년 봄에 동안거 한 철을 함께 났음을 의미해요. 겨울 내내 났죠. 그렇다 경호는 9살 청계사로 출가해서 44광년을 보낸 후에 1900년 그의 봄 동안거를 해인사에서 하남과 함께 했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말은 봄이지만 겨울이죠. 뭐 추운 겨울을 함께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안거를 함께 보낸 거에 대해서 그의 나이가 그때 52세. 1900년은 52세예요. 그의 나이가 52세다. 44광년이라 하면 그야말로 수행자가 소중히 여기는 출가기간, 즉 세속의 나이를 잇는 순간이고, 하지만 이게 출가기간이니까 뭐예요? 범납이죠, 범납. 하지만 경어의 나이를 환산하기에 부득이 44광년에 경어 출가 이전에 어린 시절 8년을 합산하면 경어의 나이가 1900년 당년에 52세가 딱 떨어지잖아요. 이 대목에서 44와 8을 합산해서 1900년에서 그의 52년을 빼고 다시 1년을 합산해보면 그의 생년은 1849년이 고스란히 드러내게 된다. 이런 말이죠. 비로소 우리는 경어의 나이가 1903년에 정확히 55세이며 내 나이 55세 머리털이 하얗게 됐다는 그 서령화상 행장이 1903년이다. 이런 얘기요. 따라서 그의 생년이 1949년생이면 확연히 알 수 있으니까 아무도 바꾸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절대로 이건 절대 불변이니까 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이제 지금은 못 건드려요.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온갖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온갖 거를 다 쓰고 아주 그냥 경호선사가 안 계시고 그냥 제자들이 없어지니까 그냥 막 개나 소나 그냥 전부 다 그냥 날뛰면서 경호선사를 온갖 험담을 다 하고 그냥 경호선사를 그냥 살인자로 몰아붙이고 그냥 별짓을 다 했죠. 다음에서 제시되는 하남의 자서전이 일생패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주장을 보다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또 찾을 수 있어요. 이후 그들은 신계사에서 하한거를 마친 두 새 도반, 염해선사와 함해선사와 함께, 함해선사는 누구냐면 경호선 그 방한암 스님이 같이 공부했던 신계사에서 공부했던 내려와요. 짐을 꾸려 행각길에 올라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성주 청암사 수도암에 도착하여, 이거는 지금 일생패걸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도착하여 경화 화상께서 설하시는 금강경설법 중 모습을 갖고 무슨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다마다 계시허상,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다 이 얘기죠 지금. 무릇 범소유상은 무릇 모습을 갖고 있는 거 범소유상 계시허망 다 허망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방아람이 괘씸해요. 만일 약견 재상 비상임이죠. 만일 모든 형상이 허상임을 간파한다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그대는 곧 열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견 열애라 라고 말하는 대목에 이르러서 문득 연광이 확 열리면서 삼천 세천 세계를 덮어 다하니 만나는 것마다 모두가 다 자기 아님이 없었다. 이게 방아람 스님이 자기가 일생표걸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깨달음 1899년 가을 청암사 수도암에서 하룻밤을 묵고 나서 써있죠. 그 다음날 경화상을 따라갔어. 하룻밤 묵고 그냥 손 붙잡고 짤랑짤랑 같이 좋다고 갔어요. 아주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따라서 합천해 인사로 가는 도중에 문득 화상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이 내용이 그냥 아주 그냥 일생표걸에 자세히 써있어요. 그 얘기가 나오나 보다. 뭐라고 경선사가 물으셨을까? 해인사 강원에서 동안고를 보내고 있던 중 하루는 개송을 하나 지었어요. 누가? 방아람 스님이 경허 스님한테 자랑하려고 개송 하나를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을까요? 강 밑에는 이 각은 무슨 다리각이죠. 다리각. 강 밑에는 푸른 하늘이요 머리 위에는 땅이 있네. 뭐래? 강 밑에는 푸른 하늘이요 머리 위에는 땅이 있네. 요게 지금 맞는 말일까요? 요거 읽는 순간에 머리끝이 조금 쭈뼛했다. 내가 보니까 라고 하는 사람, 라고 하는 우리 선하자. 아무 생각 없이 쫓아오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곳곳에 지뢰밭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방아람 스님은 개송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여보셔야죠. 자, 방아람 스님이 있었어요. 경선사한테 잘 보이려고. 중요하다니까. One more time. 한 번 더. 강 밑에는 푸른 하늘이요 머리 위에는 땅이 있네. 여기까지. 잘 졌어요? 못 졌어요? 이거 선돌이요? 아니요? 뭔 소리야? 그냥 지나갑니다. 쾌활한 남아가 여기에 이른다면 절름발이도 걷고 눈먼 자도 볼 수 있으리.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마주하고 있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에서 탈락. 이 부분. 어디? 쾌활한 남아. 탈락이야. 뭔 너무 쾌활한 남아야. 쾌활한 남아가 강 밑에는 푸른 하늘이요 머리 위에는 땅이 있어요. 이 쾌활한 남아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이른다면 자, 절름발이도 걷고 눈먼 자도 볼 수 있으리. 요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마주하고 있네. 이렇게 했죠. 이거 군더더기? 군더더기. 이거 뭐이죠? 남산 운기, 북산 하우. 이거 있죠? 생각나요? 안 나요? 아이고, 이거 안 지웠네. 아이고, 이게 다 뭐래요? 점점 일어나기 싫으니까 칠판 사용을 잘 안 하는구만. 뭐냐? 바로 안 해. 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지만 왜? 그게 다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산운기. 이거 뭐나? 아이, 기자가 왜 생각이 안 나? 남산운기. 맨날 이거 하다가 잊어버. 하는 거. 달아날 기. 이거 좀 이상하다. 남산운기, 북산하우. 남산운기, 북산하우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또 일어날 기와 하와 하우 운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왜 얘기를 했을까요? 이 방한함 스님이. 방한함 스님이 왜 말했을까요? 지금 남산과 북산이라는 말을 방한함 스님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똑 떨어지지 않아요. 똑 떨어져요?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마주하고 있네. 여기는 아무런 선이 들어있지 않아요. 남산은 운기, 구름이 일었다. 자, 구름이 일면 원인이죠. 그럼 우리의 인과는 항상 이 대꾸가 있어요. 남산, 운기, 구름이 일어나니까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났는데 북산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대단한 중도예요. 왜? 왜 북을 했죠? 여러 번 말하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만할 거야. 어? 남산이라고 하는 이 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분별심이야? 어디가 남이요? 여러분, 어디가 남이에요? 남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만 이게 남이라고 해놓으면 이 반대는 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북이 됐으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앞쪽은 동이고 어쩔 수 없이 옆쪽은 서가 되는 거죠. 정해진 방향은 없어요. 어디가 남이야? 남이라고 정해놨으니까 분별심을 일으켰으니까 뭐를 쳐야 돼? 북을 쳐야 돼. 그래서 북산이 나타난 것 뿐이지. 그 다음에 구름이 일었다고 했으니까 공연한 분별심을 일으켰어. 구름이 일어나면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산운기 북산하우라고 라는 말을 했을 뿐이지 거기에는 분별심이 있어서 양변을 다 치고 있는 선돌이의 극치죠. 근데 여기 북산이 말이 없고 남산이 마주하고 있다는 말은 여기에 뭐가 없어요? 선돌이가 없어요. 중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에 이제 경허선사가 이 말을 해준 게 있어요. 해인사에서 동안거를 지난 뒤, 요 가로쳐 놓고 지금 한 그게 그거예요. 그 일생패거를 보면 이 경허선사가 짧은 그 말이지만 이 방한함 스님을 제대로 지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말은 맞고 뒷말은 틀리다. 뭐 이런 말을 그거를 언급을 하고 있죠. 다음에 일생패거의 기회가 된다면 일성패거를 내가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인사에서 동안거를 지낸 뒤, 그렇죠. 화상께서는 이제 동안거 지낸 다음에 그걸 써주시고 가시죠. 통도사, 범어사 등으로 떠나셨지만 나는 그대로 남아있다가 우연히 병에 걸려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죠. 나는 그대로 남아있다가는 뭐야? 같이 가자고 하니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가요. 라고 그 왜 방한함 스님이 경허선사에게 준 시가 있죠. 기회가 되면 또 배워야 되겠죠. 지나갔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안 따라가가지고 병 걸렸지. 안 따라가던 바람에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대잖아요. 따라갔어야죠. 따라갔으면 또 한국 불교의 판도가 또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경허선사가 북쪽에 가서도 어떤 힘을 발휘하고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삼수갑산에 가서 그거 뭐지? 그 어린이 서당 이거 안 하고도 방한함 스님만 있었으면 아마 어느 암자에서 또 있으면서 또 선법을 펼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이 방한함 스님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경허선사의 운명이 또 달리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요. 어쨌든 그 후에
방아람 스님은 안 따라간다고 했다가 병에 걸렸다니까 죽다가 살아났대잖아요. 이 부분에서 경어와 하남의 극적인 만남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분면 1899년 가을 수도암에서 하룻밤을 먹고 나서 경어를 따라서 하룻밤 자고 따라가서 합천해 인사로 가는 도중에 경어와의 선문답도 하남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해인사에서 동안거를 지낸 뒤 화상께서는 통도사 범어사 다 다녀와. 왜 통도사 범어사로 다녀갈까요? 마무리하느라고 통도사에 가서도 마무리, 또 범어사에 가서도 마무리. 그래가지고 범어사에 가서 이제 그때의 칠성암 창건기나 뭐 설선사 개의서나 이런 것들을 막 몰아붙여서 써주세요. 써주고 떠나셨지만 하는 부분에서는 그 해가 1900년 이른 봄, 겨울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 범어사로 떠나셨다는 얘기는 그거는 삼수갑산으로 그 뒤로 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1900년 하고 바로바로 또 막 떠나세요. 다른 데로 떠나시고 1903년도 마찬가지예요. 1903년은 동안거가 아니고 하한거죠. 하한거까지 마치시고 떠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한거 마치시고 맨 마지막에 어디서 경어선사가 그거를 접느냐, 윤필암에서 접어요. 윤필암 3층 석탑 적어 있잖아요. 저 마지막 기념사진 찍어요.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이 대단한 게 선승으로 처음에 조실로 초대받던 해에 1900년에 1898년에 범어사에서 첫 번째 조실 기념으로 찍으시고 마지막 조실 퇴임 기념으로 윤필암에서 찍으세요. 어떻게 보면 경어선사의 작전이에요. 경어선사의 그 작전된 계획으로 진행을 했죠. 왜냐하면 시작하는 첫 해에 사진을 찍어놓고 삼수갑산으로 떠나는 마지막 조실 퇴임식에서 저 사진을 찍으세요. 대단해요? 엄청 대단해요. 그러면 저 중간에 있던 저기 중간에 있는 저 누구요? 인천에 있는 금상선사에서 발견된 경어스님 안광이 지배를 철하는 그 사진은 그러면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아, 그거는 일본 놈들이 경어선사를 잡아가요. 요주의 인물이라 해서 비단 그때 일본 사진관에 가서 찍은 게 경어선사만 찍은 게 아니랍니다. 방아람 스님, 또 그거 누구요? 망공 스님, 만해 한용운까지도 다 잡혀가서 찍은 저 사진이 그 사진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필름이 말했잖아요, 제가. 그 1976년인가 78년에 거기 일본에서 있을 때에 그 소나무 작가 김종호 작가가 몽암거사라고 해요. 몽암거사 김종호 작가가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그 필름이 다 있는 걸 봤답니다. 근데 그건 일본 놈 앞잡이가 일본 놈의 그 명령에 의해서 사진관에 가서 강제로 찍은 거라 그 필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우리나라에서 현지처를 얻어서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판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왔대요. 그래서 일본 박물관 어디서 그걸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거를 또 그 관음종에 있는 그 스님, 뭐죠? 관음종 스님께서 찾아주신다고 하시는데 설정 스님이 오케이를 전화를 한 통 안 해줘가지고 진행이 안 됐어요. 공파 스님인데 태화 스님이고 홍파 스님. 아이씨, 홍파 성파 헷갈려. 홍파 스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홍파 스님은 그 일본하고 관계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주신다고 하는데 설정 스님 전화 한 통화 해달라는데 안 해주셔서 못 갔어요. 어쨌든 지금도 그 필름이 어느 박물관에 일본에 소장되어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이 지금 그 몽산 그 김정호 작가가 추적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사이에 또 다 죽었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종단 차원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왜 못 찾겠습니까? 저 필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경호선사가 강제로 찍은 거지만 저 범어사에서 찍은 사진하고 윤필암에서 찍은 사진은 경호선사가 작정하고 아마 찍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기념사진을 남기게 돼요. 예, 이거는 대단한 거죠. 경호선사 주도하에, 면밀한 주도하에 사진이 남겨져 있어요. 범어사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1900년 이른 겨울임에도 충분히 심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논자는 또한 아래의 자료에서 보다 더 확실한 또 다른 증거를 찾았다. 이거 하나 밝히느라 그냥 온갖 증거를 다 들이대요. 즉 앞서 언급한 함께 일생 이건가? 맞나? 일생패걸에서 적고 있는 이 부분을 아래 제시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의 1903년에는 경호선사는 분명 한항과 함께 동항거를 난 게 아니고 하항거를 난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에만 동항거를 났고 1903년에는 하항거 결제까지 제가 하고 저 사진을 찍고 갔다고 했죠. 하항거 결제를 마치고 하항거 결제를 마지막 결제를 어디서 하느냐면은 청암사 수도암 윤필암에서 저거를 마치시거든요. 그래서 윤필암 기념사진이에요, 저게. 놀랍죠. 저 사진을 또 범진 스님이 들고 왔을 때 내가 저 경호선사가 찍은 배경으로 찍은 저 사진 뒤에 있는 저 탑을 찾느라고 무려 103개의 탑을 찾게 돼요. 우리나라의 탑을 진짜 징그럽게 안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103개를 찾고 103개 찾고 더 이상 안 돼서 힘이 떨어질 무렵에 저 사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1903년 내용이고 아까 그 전별시의 내용은 1900년이에요. 왜냐? 동항거를 함께 놨다잖아요. 그게 190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거를 마치신 다음에 해제 때에 범어사로 가고 통도사로 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셔가지고 또 여러 군데를 들려서 또 뭘 써주고 그러시죠. 그래서 계면년 1903년 여름 사중으로부터 이게 지금 하한거 할 때요. 아까 그건 전별시 내용은 1900이고 전별사는 1900년이고 시 하나를 남긴 거는 1903년에 건네죠. 그래서 해인사로부터 대중을 조실로 모시고자 청하였다. 그때 화상께서는 범어사에 계시다가 해인사 선원으로 오시어서 선원 대중 20여 명과 함께 하한거 결제를 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때는 이제 마지막 하한거 결제라고 떠나시게 되고 이 전별시를 써준 것은 1900년이라는 얘기예요. 동항거니까. 아따 더럽게 복잡하네. 즉 앞서 언급한 함께 추운 겨울을 서로 세상 만난 듯 지냈는데 요게 1900년. 그러니까 요때에 써준 게 44광년을 지냈고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령화상 행장에는 1903년에 내 나이 55세가 되는 거죠. 바로 1900년 범동항거 한 차를 함께 놨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보다 확실히 해주는 부분으로 전별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동안 하나없이 홀로 경허가 지낸 시간은 44광년의 해가 1903년이 아닌 1900년에 써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44광년이 되는 거예요. 확연히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언제 끝나? 아이씨, 이제 그만해. 둘, 넷, 다섯. 더 왔네. 미치겠다. 1900년임을 드러낸 증거가 된다. 어딨냐?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해보자면, 정리 좀 빨리. 경허가 하남에게 써준 전별송을 다시 한번 보면 44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우연히 해인사에서 원계사를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도, 또 현암의 자서전인 일생패고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의 경허생년에 관한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할 수 있었죠. 1900년이에요. 쓰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렇다 경허는 구살,
만 8세 청계사 이후에 44광년을 보내고 있었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범납이 44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경허의 성년은 1900년에서 44광년인 해에 경허 출가사 출가나이 9세를 합산해보면 정확히 92세가 된다 이런 말이요. 이로써 경허 출생연도에서 사라졌던 경허 청가사 3위시절 6년은 고스란히 되돌려 살아나게 되었고 1849년을 확실하게 동조하는 이후 또한 그에 져서 공성의 피안길에서 경허와 하남의 청암사 수도함의 인연을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 막 근거를 끝까지 들이대는구만. 갈 때까지 가서 들이대는 거예요. 오냐. 그 경허와 하남은 해인사에서 한 겨울을 하는데 이 한 겨울이 1900년 그 겨울이에요. 1900년 봄 경허는 말은 봄인데 아주 이른 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결제가 언제 끝나죠? 해제가 10월 15일에 시작해서 1월 15일에 끝나는데 1월 15일이 양력으로 말하면 봄이죠. 그냥 아주 이른 봄. 그죠? 봄 경허는 해인사를 떠나기에 앞서 하남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 산문과 칠원절기를 지어보였다 이런 얘기요. 이 산문에서 다리를 쩔뚝거리며 지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칠원절구도 같이 보내요. 이처럼 이흥우는 그의 저서에서 경허와 하남은 해인사에서 한겨울을 함께 지냈는데 그 해가 1900년 봄이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경허는 해인사를 떠나기에 앞서 하남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 산문과 칠원절기는 1900년에 짓긴 지었는데 그때 주질 않고 1903년에 지어졌다 이런 얘기야. 지어졌음도 확실히 기록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허 생년에 관한 구고한 주장들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논자는 경허 생년이 애초에 만해의 경허 약보와 수덕사분 중에서 1981년에 펴낸 경허 법어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1849년서를 가만히 닫았으면 되는데 갑자기 그냥 1980년에 그 덕숭 뭐죠? 덕숭 산문? 뭐예요? 거기에 창간호에 그 김지겸 박사가 실면서 경허선사 재고라고 해가지고 경허선사 생년이 1849년 6년생이라고 하는 바람에 요 모양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가만 놔뒀으면 되는데 확실함을 이미 논문에서 여러 부분에서 상세히 밝힌 바가 있다. 이거는 또 왜 돌았지? 어이! 이거 좀 지워주세요. 이 다음 거는 뭐냐 이게? 맞나? 아닌가? 이게 뭐냐? 아씨, 자세히 저게 어디지? 그 다음에 나가는 말인데. 나가는 말. 경허 그는 누구인가? 올해가 열반 100주년을 맞고 있지만 이 100주년 했으니까 2012년에 쓴 게 확실하네요. 사실 우리는 경허를 잘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동안 경허의 출생지와 출생연도도 확실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표류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 퇴막 측에서 공식 발표된 경허조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문헌조사로는 이게 이어지는 거구나. 그럼 끝나? 아이고 끊어야 되겠다. 일단 여기서 끊어자. 나가는 말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뒤에가 너무 길어서.